대한민국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안녕하세요. 30대 암 환자 대표 황배우입니다. 위아래 위아래 이 어려운 걸 자꾸 해내지 말입니다. 박PD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40대 암환자 대표 박PD입니다. 지금 좀 컨디션이나 수술 경과 이런 거는 어떠세요? 수술 예후 묻지 않는 게 좋다고 지금 말씀드렸더니 정말 우리 팟캐스트 인기 있나 봐. 아무도 예후를 안 물어봐. 정말. 그래서 제가 자진 납세로 뭐 수술 이제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제 자궁 전 절제했고요. 양측 난관 절제했고 양측 골반 감시 림프절 절제술 했고요. 다행히 난소 2개는 살렸다고 합니다. 아, 진짜 다행입니다. 저 박 PD는 이제 컨디션 회복 지표가 있어요. 주댕이에서도 농담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입 돌아오면 이제 컨디션도 바로 이제 돌아옵니다. 네. 다 돌아왔습니다. 진짜 걱정했어요. 난소에도 혹이 좀 보인다고 해가지고 예, 입원하러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제가 걱정 많이 했어요. 네. PD님. 감사합니다. 너무 네 저도 잘 마치고 왔고요. 근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나니까 유방암 때 절제했던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이렇게 상실감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몸 안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의 자신감이었나 당당함이라고 해야 될까 소리 없이 그 중심축처럼 그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뭔가 그 백지영의 그 총 맞은 것처럼 뭔가 허전하고 구멍이 뭔가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그 육체적인 상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PD님이 워낙에 좀 성격이 긍정적이시고 밝고 이러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밝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겪어보지 못한 거라 사실 감히 뭐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뭐 어떤 기분일지 이게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궁금해하지 마요. 겪지 마. 네. 아프지 마. 저희가 팟캐스트를 매주 녹음을 하는데요. PD님 수술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회복도 하고 그러셔야 되니까 그래서 4회 술편이랑 5회 똥밍아웃 편은 녹음을 미리 해놨었어요. PD님 입원하시는 날. 네. 입원 직전까지 딱 녹음을 하고 가셨죠. 병원에서 늦어도 4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황배우님이랑 그 똥하고 술이 네. 술편을 막 열심히 그 뜨고 간 상태에서 그 흥과 그 필이 이게 막 있잖아요. 술 필이 이게 안 가신 상태에서 너무나 마음이 막 흥분되고 택시 안에서도 막 있잖아. 우리 막 술이 막 흥배우야 막 통하고 가는데 그 기분 이 필로 그냥 딱 올라갔어요. 네. 아니 어디로 올라가야 돼? 13층으로 오래요. 13층을 딱 갔는데 간호사가 정말 이 필로 하는데 정말 이거는 환자가 아니에요. 수술하려고 오는 환자가 아니에요. 저 너무나 막 그 흥에 가서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이러면서 막 너무나 신나게 저 내일 자궁 적출 수술 받으러 온 환자 2000-000 박PD입니다 라고 했더니 간호사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라는 그 느낌으로 저는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 흥에 아주 취해가지고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들떠 있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뒤늦게 저가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팟캐스트 이게 술편을 들었는데 정말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1, 2편은 창피한데 그 술편에서는 너무나 내가 업돼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난 사실 너무나 좋았거든요. 아, 진짜 그 술편 녹음할 때 장난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니까 많이 날린 게 많은데 박 PD님이 정말 광대가 이렇게 봉긋 솟아서 너무 신나신 게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 필로 정말 내가 내일 수술하는 환자일까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저녁 때까지 정말 그 영이 너무나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편안했던 것 같아요. 수술 전에 편안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네. 근데 큰언니는 안 편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팟캐스트를 떠야 되니까 네. 언니를 먼저 보냈어요. 큰언니를. 트렁크 가방이 아닌 천 가방으로 배가 열리는 28인치 트렁크
그러니까 크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 맞아요. 네, 그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로로 매는 28인치 정도 되는 이불과 목베개와 당길 수 있는 백을 언니가 끌고 베고 본인의 이제 배낭까지 어깨에다가 다 들쳐맸고 언니 말로는 거의 발이 땅속에 파묻힐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 저희 3편의 수술편에서 준비물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챙기신 거죠, 진짜로. 네, 맞아요. 리얼로. 네, 그래서 거의 그 짐을 한 2번 정도 옮길 정도의 그 짐 양이었고, 그래서 그 도착을 하자마자 3층의 원목가에서 수속을 마쳐야 돼요. 수속을 마치고 이제 1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3층에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유리문으로 막혀 있어요. 보호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보호자 그 패스를 다 팔로 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니는 거의 막 도와준 사람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환자와에 가까운 하얗게 질게 짐의 무게와 또 이게 땅에 거의 묻혀갈 정도의 이게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13층으로 막상 딱 올라가는데 아직 보호자 팔찌를 못 받았잖아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그 문 열어줄 때만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열어줘서 들어갔는데 딱 문이 열리자마자 그러니까 입원하시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예 그런데요라고 했더니 그럼 입원하실 거면 그 저기 키어하고 몸무게를 재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간호사가 말씀하셔서 네. 제가요? 네. 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속으로 지난번에 보호자는 몸무게 안 쟀는데 키하고 몸무게 안 쟀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순간 갈등을 느꼈대요. 언니가. 네. 보호자인데 환자라고 속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키하고 몸무게를 재고 내가 가서 침대 먼저 들어가서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보호자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괜히 또 동생한테 불이익 당할까봐 환자는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실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간호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짐 위에 앉아가지고 따로 앉을 데가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를 정말 그 한 명만 딱 뚫어지게 딱 쳐다보면서 그분이 이제 왼쪽 이렇게 병실로 왔다 갔다 할 때 한 3-4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 동선만 따라서 그냥 눈으로 왔다 갔다 정말 간호사가 느끼기 불편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간호사분이 정말 너무 시선이 그 닦고 시선 불편하니까 아직 환자분 안 오셨지만 방은 배정돼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서 이제 쉬시지요라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누워 있더라고요. 저희 큰언니가. 왜냐하면 거기 땅에 박힐 정도였거든요. 언니가 짐이 제가 처음에는 이제 2인실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방을 이제 옮겼어요. 옮겼는데 8번 옮겼대요. 어떤 걸요? 짐을 언니가 왕복. 근데 제가 병문안을 가봐가지고 아는데 거의 살림을 차리셨어요. 그 병원에다가. 아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팟캐스트 때 이런 말씀을 좀 입원할 거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감사하게 선물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짐이 더 많이 늘었죠. 네. 네, 맞아요.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박 PD님이 뭐 워낙 인기가 많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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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감한 거? 내 잘난 척한 거야? 맞습니다. 네. 네. 박 PD님 수술에 관한 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멘탈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 PD님은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되게 꿋꿋하게 가셨는데 제가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간 회의감이 드는 거죠. 이렇게 큰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입원하는 날까지 녹음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박 PD님이 수술 동의서랑 이제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제 저한테 막 톡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 합병증 그리고 뭐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열어서 안 좋으면 뭘 또 떼내야 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니 그때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그 황 배우님이 이게 톡을 딱 보내는데 언니가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대한 막 얘기를 보냈는데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feel 때문에 옆에 계신 그 분과 대화를 하느라고. 전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또 스토리가 또 사연이 너무나 많대요. 그러게요. 그분의 사연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또 나름 또 난 팟캐스트 홍보한다고 그분한테 제가 뭐 팟캐스트라는 걸 또 하는데요. 암 환자들을 위한 팟캐스트고 한번 들어봐 주실
겠어요? 라고 하면서 암 환자의 심리라던가 이런 거를 틀어드렸는데 그분이 딱 들으시고 이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딱 들으시면서 그래 맞아 맞지 이런 게 반응을 딱 보이실 때 암 환자분이 저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공감하시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팟캐스트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 그와 동시에 제가 이제 황 배우님한테 팟캐스트를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공감하는데 우리가 팟캐스트를 잘하는 것 같지 않니? 라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문자를 답변을 이제 해줬죠.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흔들리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박 PD님이 직접 만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보람되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느꼈던 게 그것도 약간 분노, 부정 분노에 이제 분노가 온 네, 거예요. 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박 PD님 수술하고 막 이럴 때 왜 인생은 이런 거지? 왜 삶은 이런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이제 그 생각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팟캐스트를 하는 게 맞아? 이런 상황에서 이걸 내가 해야 돼? 막 그런데 저도 이제 박 PD님 얘기를 듣고 이제 옆에 환자분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고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뭐 저도 조금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기분이 좋았고 그냥 그 술 그 필 때문에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저녁에 그 동의서를 이제 받으러 오셨는데 뭐 처음에 복강경을 수술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열어봤을 때 수술해서 열어봤을 때 여차하면 개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수술 시간이 뭐 최소 뭐 4시간에서 6시간 또 근데 만약에 마취 깨고 뭐 하고 그러면은 10시간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10시간이면 그건 정말 대수술이거든요. 네. 순간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이것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갖고 정말 그 시간 그 선생님 갔다 간 이후부터 좌절을 막 했거든요. 근데 그 황배우랑 헤어지기 전에 제가 그때 약간 점심 때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점심을 잘 제대로 못 먹었었는데 가자마자 그 뭐지? 관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똥 한번 빼주고 저녁 때 자기 전에 또 똥 한번 빼는데 그때 뭐 좌절 잠깐 했었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얘기했을 때 크게 좌절하고 그러니까 그날 의사 선생님이 동의서 받아가고 나서 저는 잠 한숨을 못 잤어요. 근데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근데- 이제 박 PD님 해주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유 무섭죠. 저는 전에 들어도 제 일이 아니어도 무서운데 당연히 잠을 못 근데 그 잤죠. 의사 선생님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고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는 그거를 약간 오해하고 황배우한테는 내가 사실은 병이 깊나 봐 위중한가 봐 여러 사람한테 보냈어. 막 10시간 걸린대부터 해가지고 많으신 분들이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저기서 저는 박 PD님이 문자가 오셔가지고 뭐 몇 시쯤에 들어가고 그래서 회복을 하고 마취가 깨고 나오면 새벽이 될 것 같아. 막 이제 수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래갖고 1시에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정말 비몽사몽간인 그 상황에서 정신이 없는데 제가 지금 몇 시예요? 를 가장 먼저 물어봤대요. 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한 6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보니까 내가 한 4-5시간 만에 나온 거예요. 네. 잘못했구나. 이것들이 수술을 너무 심각한 상황이구나. 덮었어. 지레짐작하고 열었네 개복했다가 열었다가 덮었네. 근데 아프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네. 그 유방암 수술할 때랑 정말 사뭇 다른 정도의 아픔. 근데 그 간호사분이 그러는데 이종 여성이 그 유방암이나 난소암 수술보다요 그 남성분들도 이렇게 위암이라든가 대장암 수술하면은 성격까지 바뀔 정도로 그렇게 아프대요. 너무 아파서요. 그렇게 아프대. 근데 정말 아프더라고. 고생하셨어요. 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난 그거가 더 걱정했잖아. 수술 잘못된 줄 알고. 마취가 깰 때 몽롱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헛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수면 내시경 할 때도 그렇고, 위내시경 네, 할 때. 위내시경. 그다음에 저 수술할 때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근데 박 PD님 혹시 뭐 들으신 적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다. 뭐 마취 깨면서. 이번에요? 네. 있어요.
저 있어. 아니 저는 이제 치과 이제 국소 마취를 할 때도 제가 약간 느끼는 게 갑자기 이제 말이 약간 어눌해지는 것 같으면서 약간 몸이 축 늘어지고 혈대분들이 막 이땠나요? 막 이런 그 소리를 좀 하는데 약간 딱 나오자마자 너무 아프니까. 네. 근데 나오자마자는 진통제를 거기서 잘 안 놔줬다고 하는데 안 놔준 것 같아. 너무 또 아팠. 예,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거의 저 진통제 맞은 거 맞아요? 너무 아파요. 막 울부짖는데 데리고 안아주시더라고. 근데 워낙 질문이 많았나 봐. 난 그렇게 질문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회복실에서 마치 어느 정도 약간 깨고 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병실로 올라왔나 봐요. 네. 근데 그때 정말 나 럭셔리하게 오마이갓을 계속 내가 외쳤대. 아파! 이게 아니라 오마이갓! 오마이갓 막 정말 재수없어서 죽는 줄 알았나 봐 우리 언니가.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랬대 내가. 근데 딱 누워있는데 그 정말 비몽사몽간이에요. 정신이 없어. 근데 약간 왼쪽과 오른쪽에 막 보호자가 있을 거고 막 환자라든가 의료진들은 양옆에 있을 거지 정면에 누가 있을 순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네. 그 벌써 막 아까 그 마취다 깨고 나왔을 때 수술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네. 근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정면에 뭐가 약간 뭔가 사람 이 실루엣이 보이길래 왜 자꾸 이제 시선을 회피하면서 저거는 귀신이거나 아니면은 저승사자일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천상가 뭐지? 막 이런 상태인데 정말 내가 본 게 정말 사람인가? 막 귀신인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기 계신 저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옆에 계신 분이 실습 간호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내가 다행히 저승사자 아닌가 보다. 그래서 실습 선생님이면 더 가까이 와서 보시지요. 막 이랬대요. 그 아픈 와중에 내가. 왜 귀신이 아니니까 저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선생님 그 실습 선생님한테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약간 좀 정신이 좀 아프긴 하지만 약간 뭔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습 선생님이란 거 확인이 되고 근데 선생님 왜 안 적어요? 저런 꿀팁 왜 안 적어요? 막 이랬더니 별 햇소리를 다 했나 보더라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수술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네.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취 깨고 그럴 때 딱 기억에 남는 게 아파가지고 그냥 진통제 놔주세요 이랬는데 모르죠. 이쁘게 얘기했구나. 네, 역시 근데 배우처럼. 모르죠. 뭐 어떤 헛소리를 했는지. 그래서 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다음번엔 다음번에 어딨어요? 아마 나 막말한 거야? 자꾸 막말하세요. 또 이제 막말 하니까 또 내가 또 들은 막말이 있잖아요. 막말 들으셨어요 이번에? 왜 보면은 이렇게 수술 유방암 수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게 그 유방을 이제 여성의 상징인데 절제하고 나면 야 유방암 그거 요즘은 암도 아니래 그냥 잘라내면 돼 하는데 그 자궁암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많이 듣는 얘기가 40대 중반이긴 하지만 40대 중반이면 쓸 만큼 썼네. 잘라도 되겠네. 이런 막말. 그게 실화예요? 싫어. 진짜로요? 싫어. 그렇게 막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 정말 막말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 혈액암 우리 아들 바보 박 PD님한테 물어봤는데 남자들도 이렇게 막말 많이 들어요? 했더니 남자들은 보통 이제 술 마시고 네. 뭐 할 때 너 술 뭐 암 환자니까 술 못 먹으니까 그냥 대리나 해라 뭐 이런 얘기라던가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남성분들이 이제 여성분들한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좀 위로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본인은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가 위로고 어디까지가 넘어가면 이제 막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근데 남자분들이 이제 막말을 많이 안 듣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원래 남자들이 여자보다 약간 무디잖아요. 여자들이 좀 더 섬세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도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나? 맞아. 그리고 또 남자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싸움나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그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 그렇지 않니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남자들이 묻지는 않아. 남성분들도 막말을 들었지만 얘기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병문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저희가 그 준비물 편에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팟캐스트에서 제가 이제 과일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과일을 네.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닌데요. 역시 암 환자분들은 경험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착즙을 해가지고 과일별로 주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그건 까먹지 않아도 돼. 그냥 네, 마시면 되네요. 네, 빨대 꽂아갖고 먹어도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그 수술 후에는 병문안 안 오시길 바란다고 좀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되겠어요. 수술 또 하시게요? 아마 막말했네? 나한테 막말했네 내가. 저한테도 그때 뭐라고 하셨더라? 황 배우야, 내가 그때 과일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과일을 너무 많이 사서 내가 조금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할 걸 저한테 톡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다양한 선물을 얘기를 할 걸. 그래서 제가 수술 또 하시게요? 자꾸 또 하시려고 그래요. 다음번이 어디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에요. 어떻게 아니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그 수술 딱 끝나고 나서 수술은 세브란스는 정말 스파르타예요. 딱 끝나자마자 링겔 빼고 네. 빨리 걸으라 그래요. 가스 빠지게 운동하세요, 그러세요. 안 하면은 막 간호사들이 와서 닥달해요, 막. 그러니까 열심히. 근데 저는 열이 막 38도, 39도가 계속 올랐어요. 첫날부터 저녁 때가 되면. 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수술 때문이가 아니라 제가 약간의 그 고열, 감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증상이.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수술해서 배가 아픈 줄 알고. 그다음에 마취가스 안 빠지면 조금 입을 오래 덮고 있으면은 열이 날 수도 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집에 와서 정말 꼬박 4일을 고열 감기로 제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병문안 왔던 이제 친구들, 이제 보호자인 저희 언니도 이제 고열 감기에 네. 감기 알았고, 그다음에 혈액암 우리 아들 박 PD님도 감기 걸리셨다 그러고 네. 제 친구도 하고 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감기를 걸렸는데 우리 멀쩡하게 황 배우 오셨다가 제가 가셨는데 암 환자가 제일로 멀쩡해. 제가 암 환자들만 제일로 멀쩡하고. 제가 큰 병은 걸려도 작은 병은 안 걸려요. 박 PD님도 선물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중에 무엇이 제일 마음에 들던가요? 선물 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네. 닭갈비. 닭갈비. 춘천 닭갈비. 네. 누가 사왔죠? 황배우? 네. 저예요. 아니 정말 저는 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입맛이 전혀 없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너무 이제 약간 계속 고열도 났고 첫날 이제 미음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반식이 나왔는데 거의 못 먹고 목에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냥 씹어가지고 국물만 먹고 거의 건더기는 이제 뱉고 했는데 닭갈비에 눈이 네. 돌아가지고 무쌈에다가 더 센스 있게 양배추랑 또 깻잎까지 또 깻잎 많이 요즘 깻잎 많이 그다음에 떡 많이 막 네.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싸가지고 정말 한 그릇 뚝딱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다행이잖아요. 잘 드셔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나 박 PD님 병문안 갈 건데 닭갈비 사가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환자가 그걸 먹어도 돼? 닭갈비? 막 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미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매워서 괜찮나? 근데 워낙에 닭갈비를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좋아하는 걸 좀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샀죠 제가. 근데 저도 살짝 고민했어요. 너무 매운가? 삼계탕을 사가야 되나? 삼계탕 나 물에 빠진 거 안 먹어. 닭갈비를 사가지고 갔는데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좀 잘 사왔다. 맞아요. 너무 제가 마음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맞아.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팟캐스트 녹음하고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저는 퇴원하고 나서 4일 동안 꼬박 앓고 나서 너무 누워 있었더니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말일이 끼었어요. 30날.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유방암 때는 수술할 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대비하면서 그 은행 안에 있는 적금 이런 걸 다 해약해가지고 계좌 안에 넣어놓고 저희 이제 언니한테 계좌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나 잘못되면
알아서 다 이게 비용 쓰고 남은 거는 언니가 알아서 언니들 나눠 가져? 뭐 이런 식까지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수술 한 네. 2번, 3번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은행에 제가 갈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이제 팟캐스트도 떠야 됐었었고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꼭 은행에 가야 되는 이제 네. 상황이었고 네. 이제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유방암 이제 왼쪽 팔이어서 이 왼쪽 팔에는 링거나 이제 수혈이나 체열이라던가 혈압도 재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는 다 이제 오른쪽 팔에다가 제가 그 주사를 맞고 거의 한 3곳 넘게 거의 팔이 팔꿈치까지 정말 시퍼렇게 정말 검정게 지금 멍이 다 들어있는 상태예요.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죠. 그다음에 이게 팔뚝 보면 거의 온통 뭐 거의 피멍에 검정 피멍 천지죠. 그다음에 택시를 타고 집에서 한정거장에 은행이 네. 한정거장 가야 되는데 너무 가까워서 그다음에 또 택시를 탈 수가 없는 게 이게 너무나 이게 아직까지는 아프니까 이게 택시 타고 꿀렁꿀렁 하면은 너무나 아파요. 막 이렇게 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네. 택시 못 타고 거의 한정거장을 제가 이렇게 막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서 어그적 이렇게 어그적 이러면서 좌우로 거의 이렇게 허리 디스크 환자들처럼 정말 이렇게 천천히 한 30분을 갔어요. 한정거장에 가면 한 5분도 채 안 걸리잖아요. 네. 네. 거의 30분 넘게. 거의 4시면은 은행 마감이잖아요. 근데 3시 반에 출발했는데 거의 4시 정도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은행 그 문 닫을 시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정말 그 땀은 있는 대로 흘리지 생얼이었어요, 그날. 화장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거 안경 쓰고 있대 그 머리는 거의 산발에다가 떡져 있는 상태겠죠. 네. 그다음에 옷은 내가 그날따라 그냥 대충 있는 거 빈티지 그 또 티셔츠 왜 또 찢어져 있는 거를 이런 걸 입었지 내가. 입고 그냥 치맛대기 하나 그냥 몸빼 같은 거 입고 막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허리가 쪼이면은 안 되니까. 네. 나름 나도 생각하고 다 간 건데 근데 그 모습이 마치 그 감금당했다가 탈출한 여자의 그런 몰골이었나 봐요. 이 버스 한정거장에 이렇게 걸어갔는데, 근데 은행 들어가자마자 거의 끝나는 마감 시간.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거의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기 그 은행이 딱 들어가자마자 정면에는 그냥 일반 창구, 서서 하는 창구고,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가 이제 앉아서 약간 의자가 있는 그런 창구예요. 그러니까 기업 창구, 뭐 대출 창구, 뭐 이런 데여가지고, 난 너무 힘들으니까 걸어왔으니까, 잠깐만요. 이러면서 문 닫히는 거를 막아가면서, 막 어그저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순간 거기 모든 그 은행 직원분이 저한테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난 몰랐어. 머리가 그렇게 산발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땀도 흘리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그 번호표 뽑아가지고 딱 그쪽 끝으로 가는데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딱 도착하자마자 나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 신분증을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 지갑에서 신분증 끝내면서 딱 내밀었는데 오른손에 다 네. 피멍 들었잖아. 시커멓게 딱 내밀자마자 저 돈 좀 해약해 주세요. 돈 좀 찾아주세요. 이러니까 정말 이분이 깜짝 놀라셨나 봐요. 네. 은행 직원이. 네. 저기 혹시 막 이러는데 네. 뭐 혹시 뭐예요? 거의 그런 눈빛으로 나 힘들어. 속 마음이 나 힘드니까 이거 빨리 받고 돈 좀 해약해 주고요. 그래야지 빨리 그래야지 난 집에 가서 쉴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분이 계속 혹시 이러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감금됐다가 풀려났거나 이제 보이스피싱이 네. 아니면 이면은 말씀을 좀 바로 해주시죠. 그런 뉘앙스였던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다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담당하셨던 그 은행원 분이 옆에 분한테 수술이래요. 수술이래서 전달해서 입구분한테까지 수술 환자로 네. 그 모든 분들이 나를 저기로 생각했던 거예요. 감금 당한 납치. 네, 납치 감금.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 진짜 제가 그 본의 아니게 또 은행원 분들께 또 민폐를 또 끼쳤습니다. 네. 환자들은 그러니까 정말 아파도 정말 몸이 해더라도 그래도 눈썹은 그리고 가야 될까 봐. 입술도 좀 입술 좀 바르시고. 하고 너무 환자처럼 보였어요. 내가 또 그때는 꼭 왜 내 빈티지 왜 입었을까 그거 찢어진 거 그때 유행이긴 한데 빈티지 입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그 수술을 통해서 정말 그러니까 뭐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많은 거를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잃고 나니까 너무나 내가 깊게 생각 안 했구나, 한참게 생각했구나. 그 잃고 나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이 직접 겪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박 PD님이 이제 이번 일을 이제 수술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아직은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는 못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이겨내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막 또 마음이 짠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박 PD님 수술하시고선 거기서 또 꿀팁을 네. 몇 가지를 또 가지고 오셨죠. 네, 맞아요. 꿀팁 네. 있어요. 수술 후에 저는 이제 개복을 하거나 또 이런 게 아니니까 복강경 이제 수술로 해서 했기 때문에 끼고 있던 소변줄을 이제 바로 빼요. 수술을 하고 나오자마자 한 몇 시간 내에 빼는데 그러니까 수술할 때마다 저는 이게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 두 번째 때 그 수술할 때도 약간 좀 소변 때문에 이제 고생을 좀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간혹 또 이제 그 소변 이제 마렵다라는 느낌이 안 오거나 이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러면 뺐던 소변줄을 다시 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요? 생으로 아파요. 너무 아파. 다시는 못 껴요. 두 번 끼고 싶진 않아요. 근데 수술 후에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 한 350ml 정도, 300에서 350ml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 뭐 4-5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면 네. 노력하다 안 나면 다시 꽂겠다는 거예요. 가는 소변줄을. 네. 그래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계속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소변이 나올까 막 생각을 하니까 더 안 나오고 그래서 어렸을 때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이걸 했는데 네. 안 나와요. 아랫배가 너무 아프고 수술하고 막 얘네들이 막 지들끼리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폭포수 얘기를 들어야 되나, 뭐 명상을 해야 되나, 막 별걸 다 생각하다가 물소리를 들으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수도 꼭지를 딱 이러는데 물이 그냥 시원하게 쫙 나오는데 성공하셨어요? 신봤다. 저랑 그냥 정말 포포스처럼 쏙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진짜 조건 반사가 있나 봐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이제 그 쉬할 때 엄마가 옆에서 쉬 이렇게 소리 내주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이제 리얼 물소리로 들으니까 더 잘 나오는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 배뇨 기능도 일종의 뭐 조건 반사 말해가지고 그 간호사분이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거를. 소변 잘 안 나오시면 저기 수도꼭지 틀으세요. 그럼 진작부터 얘기해 주지. 그 얘기를 나중에 해주더라고. 고생은 엄청 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님들한테도 잘해야 돼. 수술하고 나서. 그래야 네. 꿀팁을 미리 그런 알려주니까. 맞아요. 그런 팁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수술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소변 보실 때 힘드신 분들 한번 꼭 요 꿀팁 수도꼭지 트는 꿀팁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도움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하나 꿀팁 더 드리자면 그 옆에 계셨던 이게 동생이 워낙 입이 이제 까다롭고 입이 또 짧아서 퇴원 후에 그 동생을 뭐 소고기를 해줘야 돼, 안심을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돼, 뭐 그 전복을 사서 해줘야 될까 막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또 언니분이 요리를 너무 잘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해주시라고. 네. 너무 반찬 걱정을 하시길래. 걱정되죠 먹는 네. 게. 근데 그분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수술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한 20일 가까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매 끼 반찬 나오는 거를 식단을 다 찍으시라고. 사진으로요. 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메뉴로 그대로 하시라고. 네. 그 메뉴 그대로 한 달 동안 차려주시면 된다고. 어. 환자식이 병원식이 가장 좋아요. 특별하게 무언가 많은 걸 해주기보다는 그 병원에서 먹던 그대로 한 달간 정도 같이 먹는 게, 그러니까 보호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환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적응이 되고, 또 이제 환자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나왔던 식단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오랫동안 이제 투병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항암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래 계시는 기간 동안은 병원 식단을 찍어서 그대로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소화기 계통에 수술을 하신 분들은 또 잘 못 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환자식을 꼭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또 그냥 환자식 필요 없이 그냥 일반식 다 드셔도 되는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반식조차도 어떤 메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처음에는 보호자분들도 상당한 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나오는 그 식단 그대로 하시면 5대 영양소가 들어간 알찬 환자식을 또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네. 적극 저는 이제 추천을 그래서 드리는 거죠. 맞아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식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박 PD님 아직 회복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음하러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네,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박 PD님처럼 이렇게 뭐 수술 후에 회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절대로 박 PD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되시고요. 네,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네, 음식과 운동 잘 관리하셔가지고 빠르게 쾌유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수술 후의 회복 속도는 뭐 수술 부위도 다르고 수술 방법도 다르고 뭐 개인적인 뭐 체력이나 뭐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 박 PD님이 저렇게 멀쩡하게 다니시는데 나도 한번? 아,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안정을 취해 주시고요. 네. 보호자분들도 옆에서 잘 간호해 주셔서 네, 우리 환자분께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박 PD가 돌아왔다. 스스로 경과보고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의학적인 부분은 본인의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시고요. 씩씩하고 즐겁게 암을 극복하는 노하우는 저희 두 MC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암환자와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 PD 성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저희 홈페이지 위드캔